인사 서로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잠깐 고맙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시간이 워낙 없어서요. 짧게 제가 좀 먼저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포스터가 검색어에 계속 좀 머물러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참 참신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은 뭔가 좀 보수 쪽을 겨냥해서 당명도 빼고 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사실은 저희도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처음에는 왜 저기 이력 안철수 후보가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력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왜 이런 걸 쓰지도 않느냐, 또 얼굴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중단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이제 스타일이 이렇게 그 전문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편이고요. 좀 이렇게 뭔가 파격을 깨는 것, 이런 혁신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엔 디자이너의 어떤 관점을 존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한 장만 가지고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어색했는데요. 전체를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다른 후보들하고 같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보수의 나라도 진보의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나라다. 그래서 좌우를 통합하고 국민을 통합해서 함께 나가고 결국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자라는 우리의 메시지가 포스터 안에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이 이렇게 딱 나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좀 만족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는 뭐 제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찌됐건 이게 선거 포스터 하나가 이렇게 회자가 됐다라는 건 선거운동 차원에서는 전략적으로 성공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후보 측은 그동안 이 적폐 청산을 상당히 좀 강조하다가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구호로 좀 옮겨가고 있다.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특별히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 일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간의 국정농단 또 정경유착으로 부정부패를 일삼은 아주 소수의 기득권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일부가 안철수 후보를 내세우고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정권을 연장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했던 것인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를 지지하면 다 적폐 세력이란 말이냐 이렇게 역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보수층에 어필하려고 하는 자신의 선거 전략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그 적폐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은 좀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적폐란 말이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간에 누적되어 왔던 온갖 모순들과 잘못을 차제에 청산하고 반듯하고 깨끗한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민심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왔고 온전되어 왔던 부패 기득권 구조, 문화, 제도 이런 것은 차제에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열망을 저희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견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벌써부터 표정들이 반론을 제기할 그런 표정들이 좀 느껴지시는데 잠시 후에 좀 기회를 드리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선거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좀 시간이 되는 한. 적폐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연관된 얘기니까 그럼 제가 30초만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제 좀 있어서요. 국민의당의 이현주 의원님께 기회 드리죠. 어쨌든 그 적폐가 도대체 누구고 어떻게 청산하겠다는 건지 명확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수 세력을 적폐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진보든 보수든 다 우리나라 국민이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일이지 그것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엮어서
마치 이제 반대편 진영은 전부 다 청산해야 될 세력인 양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가 통합이 되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좀 버리고 이제 미래로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위기를 경제 위기, 외교 안보 위기 이런 극복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이 청산해야 될 부분들은 명확하게 따로 떼내서 청산하지만 이것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엮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더군다나 그때 보면 TV토론에서 바른정당, 한국당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적폐에 해당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법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고요. 예. 그분들도 결국은 집권하면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되고 협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갈 부분들을 함께 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운영이 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개혁도 되지 않습니다. 예. 네. 진성준 그러니까. 의원께서도 예. 짧게 그러면 재발론 하시고 예. 다음 주제로 가시죠. 예.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분법적 말씀하시는 이런 것처럼, 태도가 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는 좀 예, 극복하고 예, 예. 앞으로 가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당연히 나가야 되죠.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농단을 일으키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일삼은 세력이 정치 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 그거를 청산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한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그것을 국민의당이 마치 그런 사람들을 갖다 감싸는 것이냐 그렇게 덮어 씌우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 이미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이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 점을 말씀하신 적이 생각이 없죠.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니, 당연한 거 분명하게 아닌가요?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 개혁해야 아니, 그럼요. 된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개혁하기 위해서 의원님, 잠시만요. 제 그러면요. 말씀 좀 이 들어보세요. 의원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아니, 자꾸 진 의원님 저렇게 반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일삼은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신다면 아니, 당연하죠. 네. 저희도 또 그것을 얘기했던 네, 것입니다. 네, 네. 안철수 그럼-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적폐 세력이라고 얘기한 바 없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면 다 적폐 세력이냐?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한 적 적폐 없습니다. 세력과-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프레임이고 덮어 씌우기죠. 그렇지 아니요, 않습니까? 적폐 세력과 손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누구랑 어떻게 손잡고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적폐를 어떻게 청산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처벌할 것은 해야 되지만요 예. 인민재판을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은 굉장히 비생산적인 저는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예, 사실 제가 오늘은 이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도 하나씩 던지는 질문으로 가볍게 좀 시작하려고 했는데 예.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어 있는 것처럼 조갑제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을 국가 반역자라고 했던 조갑제 보수 논객이 안철수 후보를 내세워서 당선시키면 우리로서는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보수 세력들 또 수구 세력들에게 안철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박사모 게시판에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자 박근혜 복권을 조건으로 이런 얘기들이 실리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바른정당은 자기 당의 후보를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를 사퇴시키고 그 대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그런 세력들과 예, 실제로 정리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하고 있는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잠시만요. 네, 통일하는 일단요. 말씀까지는 이현주 의원님 좀- 잠시만요. 예. 제 말씀을 좀 따라 주시죠. 예, 이게 사실 이 적폐 청산 단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지금- 그동안 제시됐던 것이 그렇다면 정확하게 적폐 범위가 어디냐, 그 대상 부분, 그리고 청산을 한다고 하는데 청산의 방법은 무엇이냐, 이에 관해서 이제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잡았던 이슈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어서요. 이 의원님 괜찮으시면 정말 딱 30초만 정리를 네, 하고 알겠습니다. 끝내죠. 예. 조갑제 박사모 말씀하시는데 예. 이분들이 뭐 지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지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또 그렇게 따지자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전 그 가정교사라든지 그쪽에 또 계시던 분들이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뭐 자기가 하면 뭐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편가르기 식으로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요. 예. 중요한 네, 것은 네. 처벌할 건 처벌하고 다
이 청산할 건 하되 예. 그것을 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또 이 지금 이제는 예, 더 이상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취지가 이렇게 충분히 봐서는 전달이 안 된 것 됩니다. 같으니까요. 네, 그 네. 점은 박근혜 정리를 대통령 하고요. 지지했다고 해서 예.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것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으로 네. 부정부패를 일삼은 세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것을 알겠습니다. 하면서 윤상현 이렇게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죠.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예. 네. 아니 지금 이렇게 사실은요 해서 청취자분들은 나라가 큰일이에요, 잠시만요. 예. 청취자분들은 그 최근의 이슈들과 관련된 입장을 듣고 싶어하는 것인데 지금 너무 감정이 격앙이 되면요 전달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새로운 그 이슈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이 각 후보 진영과 좀 고소고발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당에서 문재인 후보의 팬클럽이죠. 문팬에 대해서 여론조작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 이것이 이제 최근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문제 제기는 시간상 한 진짜 30초 정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그 이제 2012년 대선 때 그때 그 국정원이 운영했던 댓글 부대 시발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박근혜를 포털에서 검색하면 그 연관 검색어가 뜨고 문재인 검색한 부정적인 검색어들이 뜨도록 댓글 부대를 동원을 해서 상위 검색어들을 조작했던 건데 예. 이를 사실은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피해를 입었던 건데요. 지금은 또 거꾸로 이렇게 그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과 팬클럽들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똑같이 하고 있다. 이런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예. 저희가 이제 니체가 한 얘기인데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을 닮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 의원님 말씀 듣죠? 네, 당과 선거 캠프가 조직적으로 그런 일을 일삼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 삼아야 할 바입니다. 예. 하지만 일반적인 지지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철수 팬클럽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다 분석해가지고 그 커뮤니티의 성격을 내놓고 또 안철수 지지글이 필요하다 안 하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다 올리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무슨 시발단에 비유하거나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하기 위해서 무슨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가 했던 그런 댓글 사건과 동일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역대 선거에서 최근 들어서 이 SNS상의 어떤 여론 동향이랄까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각 당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SNS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뉴미디어 본부 또 뭐 SNS 본부 이런 것이 각 캠프에 예. 설치되어 있고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이나 선거 캠프에서는 포지티브하게 선거를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예. 그런데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상대 후보의 행태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때로는 아주 신랄하고 또 예. 때로는 막말에 가까운 욕설에 가까운 뭐 트윗이나 글들을 올리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좀 정치적 끊어서 의사 표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말씀을 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를테면 이제 이 문제가 좀 더 부각됐던 이유는 어찌 보면은 그 바탕에는 지난 그 더불어민주당 내 당내 경선에서 이 문자 폭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좀 유감이 되면서 그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 의원님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정치인에게 대해서 아주 과도하게 험한 말로 욕설을 한다든지 그런 문자를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다만 어떤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이 자기의 견해를 예. 국회의원에게 직접 뭐 휴대전화나 또는 무슨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게시하고 전달하는 행위 자체를 예.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이게 표현의 자유 부분이다 이런 언급이신 것 같은데요. 전 뭐 문자 폭탄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은 당사자로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예. 저희가 조금만 문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요. 수천 통 또는 뭐 이것이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오고 그 내용이라는 것이
아주 천편일률적인 그런 내용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 같은 사람이 여러 그 발언을 했던 여러 의원들한테 동시에 간다든가 또는 어떤 사이트나 자기들만의 어떤 동호회 무슨 모임 친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같이 독려를 하면서 이렇게 그 좀 문제 좀 뭐 괴롭히자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때 보니까 뭐 박영선 의원께서 또 공개하신 것들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문화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사실은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것이 비판과 그런 어떤 일종의 폭력적 행태와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알겠습니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선거 전략 쪽에서 사실 이제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것의 행태를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대선을 맞아서 말이죠. 안철수 후보 측의 부인 김미경 교수에 대해서 의혹을 또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 의원님 추가적으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 어찌됐든 뭐 김미경 교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분명히 했었고. 예. 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그 강도의 문제인데 뭐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보좌관이 뭐 23명이나 교체가 됐다. 이제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얼마나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캠프 측에서 이제 그건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예.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제 정치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래 하신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뭐 오래 한 사람은 아닌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치권과 또 그 전에 어떤 기업에 있을 때 또 민간에 있을 때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 또 정치권에 있으면서 이제 보좌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챙겨줘야 될 부분들도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의외로 또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서운해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양면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알겠습니다.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 공사 구별이 잘 안 되는 또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경우들이 무의식 중에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 의원님 추가적으로 더 발언하실 게 있으신지요? 우리 국민이 보기에 국회의원이 또 국회의원의 부인이 보좌진에 대해서 부당하게 갑질을 한 거잖아요. 이것은 아주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불거지자 4줄짜리 사과문을 당의 대변인을 통해서 내놓는다든가 또 거듭된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얘기한 바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과의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될 갑질 문화이고 또 적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폐 청산에 동의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죠.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사과도 했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저희도 만약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변함없이 이렇게 비판을 강력하게 할 거고요. 다만 그것을 또 이렇게 남의 일은 그렇게 막 물타기 하듯이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시면서 본인의 정작 중요한 눈안에 그 들보는 못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하고 이 아들의 이 취업 부정 문제 이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당시에 이 문재인 후보는 그 권력의 정점에 사실상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어떤 그 부당한 것들을 하는 취업에 어떤 혹시 이제 영향을 미쳤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또 요새 얼마나 취업 준비하기가 힘듭니까? 정말 사실 그 컨설팅까지 받고 돈까지 쓰고 그래도 또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래가지고 열심히 진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데요.
그분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거야말로 명확한 입장을 좀 뭐 사과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취업 자체도 취업이지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인턴으로 취업을 하고 나서 미국에 이렇게 뭐 어학연수 그런 명목으로 이제 가시고 또 한동안 한 몇 년, 한 2년인가요? 넘게 이렇게 미국에 있으면서 나중에 들어오셨는데 그동안 이 직장이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휴직을 하면서. 자, 이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도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졌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혹시 진 의원님. 네. 예. 부당한 영향을 권력을 이용해서 미친 바 없고요. 그것은 역대 노동부의 감사 또 국정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다 깨끗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년 동안 계속 계기 때마다 들고 나와서 문제 삼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용정보원 네. 내에서도 듣고 말씀을 합법적 드리죠. 절차를 통해서 휴직 승인을 받아서 휴직을 나갔던 거고요. 그 돌아와서 퇴직한 거고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10년 동안 고용노동부가 그리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 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부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를 규정보다 좀 짧게 했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의심을 살 정황이 있어서 의혹이 제기될 뿐이지 아무런 특혜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요. 한 30초 남았습니다. 이 의원님께 재발론 기회 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그 첨부 자료 제출 시기가 마감을 넘겨서 내지 않았습니까? 졸업 그 예정 증명서 이런 거요. 그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감사 거쳤다고 하는데 그 감사의 범위가 특정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감사했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직 여기까지 승인 들어야 될 문제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네요. 휴직 고맙습니다. 승인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인사 서로 나누시죠. 네, 네, 안녕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잠깐 고맙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시간이 워낙 없어서요. 짧게 제가 좀 먼저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포스터가 검색어에 계속 좀 머물러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참 참신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은 뭔가 좀 보수 쪽을 겨냥해서 당명도 빼고 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사실은 저희도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처음에는 왜 이력 안철수 후보가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력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왜 이런 걸 쓰지도 않느냐, 또 얼굴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중단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이제 스타일이 이렇게 그 전문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편이고요. 좀 이렇게 뭔가 파격을 깨는 것, 이런 혁신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엔 디자이너의 어떤 관점을 존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한 장만 가지고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어색했는데요. 전체를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다른 후보들하고 같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보수의 나라도 진보의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나라다. 그래서 좌우를 통합하고 국민을 통합해서 함께 나가고 결국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자라는 우리의 메시지가 포스터 안에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이 이렇게 딱 나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좀 만족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는 뭐 제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선거 포스터 하나가 이렇게 회자가 됐다라는 건 선거운동 차원에서는 전략적으로 성공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박사모 게시판에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자 박근혜 복권을 조건으로 이런 얘기들이 실리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바른정당은 자기 당의 후보를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를 사퇴시키고 그 대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그런 세력들과 실제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시만요. 일단요. 이현주 의원님 잠시만요. 좀 제 말씀을 좀 따라주시죠. 이게 사실 이
적폐청산 단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그동안 제시됐던 것이 그렇다면 정확하게 적폐 범위가 어디냐, 그 대상 부분, 그리고 청산을 한다고 하는데 청산의 방법은 무엇이냐, 이에 관해서 이제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잡았던 이슈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어서요. 이 의원님 괜찮으시면 정말 딱 30초만 정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끝내죠. 예. 조갑재 박사원 말씀하시는데 예. 이분들이 뭐 지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지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또 그렇게 따지자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전 그 가정교사라든지 그쪽에 또 계시던 분들이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뭐 자기가 하면 뭐 저기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편가르기 식으로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요. 예. 중요한 것은 처벌할 건 처벌하고 이 청산할 건 하되 예. 그것을 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또 이 지금 이제는 예, 더 이상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취지가 이렇게 충분히 봐서는 전달이 안 된 것 된다. 같으니까요. 네, 그 네. 점은 박근혜 정리를 대통령 하고요. 지지했다고 해서 예.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으로 네. 부정부패를 일삼은 세력을 얘기하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예, 그것을 알겠습니다. 함부로 윤상현 이렇게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죠.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예. 예. 아니 지금 이렇게 사실은요 해서 청취자분들은 나라가 크니- 후보 측은 그동안 이 적폐 청산을 상당히 좀 강조하다가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구호조로 좀 옮겨가고 있다.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특별히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 일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간의 국정농단 또 정경유착으로 부정부패를 일삼은 아주 소수의 기득권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 일부가 안철수 후보를 내세우고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정권을 연장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했던 것인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를 지지하면 다 적폐 세력이란 말이냐 이렇게 역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것은 보수층에 어필하려고 하는 자신의 선거 전략을 뭐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그 적폐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은 좀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적폐란 말이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간에 누적되어 왔던 온갖 모순들과 잘못을 차제에 청산하고 반듯하고 깨끗한 나라를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민심입니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왔고 온전되어 왔던 부패 기득권 구조, 문화, 제도 이런 것은 차제에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열망을 저희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지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벌써부터 표정들이 반론을 제기할 청산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한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치 그것을 국민의당이 마치 그런 사람들을 갖다 감싸는 것이냐 그렇게 덮어 씌우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 이미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이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 점을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의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 의원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진 의원님 반론을 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일삼은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신다면 당연하죠. 네. 저희도 또 그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적폐 세력이라고 얘기한 바 없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면 다 적폐 세력이냐?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프레임이고 덮어 씌우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폐 세력과 손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누구랑 어떻게 손잡고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적폐를 어떻게 청산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처벌할 것은 해야 되지만요. 예. 인민재판을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은 굉장히 비생산적인 저는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예, 사실 제가 오늘은 이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도 하나씩 던지는
있는 질문으로 가볍게 좀 시작하려고 했는데, 예.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어 있는 것처럼 조갑제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을 국가 반역자라고 했던 조갑제 보수 논객이 안철수 후보를 내세워서 당선시키면 우리로서는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보수 세력들 또 수구 세력들에게 안철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런 표정들이 좀 느껴지시는데 잠시 후에 좀 기회를 드리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 선거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좀 시간이 되는 한 적폐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연관된 네. 얘기니까 그럼 제가 30초만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제도 좀 있어서요. 예, 국민의당의 이현주 의원님께 기회 드리죠. 어쨌든 그 적폐가 도대체 누구고 어떻게 청산하겠다는 건지 명확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보수 세력을 적폐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진보든 보수든 다 우리나라 국민이고 예.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일이지 그것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엮어서 마치 이제 반대편 진영은 전부 다 청산해야 될 세력인 양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가 통합이 되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좀 버리고 이제 미래로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위기를 경제 위기, 외교 안보 위기 이런 극복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이 청산해야 될 부분들은 명확하게 따로 떼내서 청산하지만 이것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엮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더군다나 그때 보면 TV토론에서 바른정당, 한국당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적폐에 해당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법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고요. 예. 그분들도 결국은 집권하면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되고 협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갈 부분들을 함께 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운영이 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개혁도 되지 않습니다. 예. 네. 진성준 그러니까. 의원께서도 예, 짧게 그러면 재반론하시고 예. 다음 주제로 가시죠. 예. 그런 이제 예, 이분법적 말씀하시는 이런 것처럼, 태도가 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는 좀 극복하고 예. 앞으로 가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당연히 나가야 되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농단을 일으키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일삼은 세력이 정치 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